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프로 썬투자 송범선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2차 전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네, 배터리주가 사실 이전에 지수가 상승을 시도하면서 이제 3,000선까지 사실 좀 바라보던 그런 시기가 지난 이제 7월 여름에 있었는데 급격하게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락하기 직전에 사실 다 올라갔었고 배터리가 못 올라가던 상황에서 좀 주목이 있었습니다. 언제 과연 배터리는 좀 반등을 해줄 것인가? 그런데 미국 대선 이슈가 끼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기면 과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일 텐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트럼프가 일단은 IRA를 폐지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근데 이 오보라고 해서 정정 보도가 많이 나간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장하지. 네. 그런 분위기가 약간 조성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이제 의사 그렇다 하더라도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제 뭐 혼자 주장을 해도 이제 이 당이 다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이죠. 공화당인데 공화당 내에서 유권자의 70%가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IRA 존속을 찬성한다. 그러니까 IRA의 폐지를 반대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바이든이 이제 IRA를 주장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의 정책, 기존의 정책들을 약간 전면 부정하면서 약간 그런 오보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대통령으로 새로운 정책 방안을 내세우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IRA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주장을 하더라도 당에서도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70% 유권자가 반대하고 그 당 말고 민주당, 바이든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반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 싶어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과거에 오바마 정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세워졌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새로 대통령에 부임을 하면서 기존의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바마 케어 이런 것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여러 개 폐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반대에 붙이면서 결국은 오바마 케어가 폐지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오바마 그 당 내에서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 당들, 민주당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바마 케어를 찬성하는 비율이 58%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대가 이제 42%로 오바마 케어가 존속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화당 내에서도 70% 넘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안 될 것이며 또 분위기상 또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IRA가 바이든이 주장했던 게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기후를 좀 유지를 하자. 우리가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를 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법에 따라서 IRA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존속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90% 이상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내 유권자의 그 내용을 봐도 그 표심을 봐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전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화재 사건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포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화재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5년간 데이터를 쭉 보니까요. 데이터 보니까 화재 폭발에 대한 이 전기차 화재가 났던 것이 지금 53건이에요. 근데 이게 1만 건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5년간.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1만 대당 0.93대가 화재 폭발이 났었고, 비전기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로 가는 내연기관 차죠.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1만 대당 0.90대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기차와 비전기차가
0.03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만 대당. 그래서 그렇게까지 화재가 많이 나는 거 아니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한번 나면은 좀 불이 끄는데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방염, 방열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밖에 이제 중국산의 파라시스 이런 배터리들이 좀 적용돼서 이런 것들을 좀 한국산 배터리 좀 품질이 좋은 것들을 바꾸면은 더 좋을 것이다. 안정성 문제를 우리 국산 배터리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점점 고쳐질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 차원에서 월등하게 K 배터리가 더 좋다. 이렇게 실장님도 판단을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산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CATL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파라시스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벤츠에서도 처음에 밝히지 않았고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부품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게 전 세계 차량의 약간 통상적인 그런 관례였거든요. 자,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국산 배터리가 좀 더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들 통계적으로 안 난 게 높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점에 따라서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더 공개가 되면은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으로 휴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처음 휴대하게 된 지가 뭐 아직 20년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한 2000년대 후반 정도 지금까지 사이에 사실 그 폭발 사고들도 있었고 네.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행기에서도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예, 이런 전기차도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발, 화재, 사고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내연 기관차보다 화재 발생률이 더 낮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K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대신에 수소차도 친환경차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소차 업계 상황은 어떨까요? 현대차가 수소 밸류체인 공개한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차례 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수소차가 사실은 친환경적으로만 보면은 전기차보다 더 좋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이제 전기로 가는 자동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뭐 화력 발전소도 있고 석탄 발전소도 있잖아요. 자,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석탄으로 가는 거는 안 좋죠, 친환경에. 그래서 그렇게 전기 공급이 좀 과다하게 나타나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다 보니까 우리가 물이 H2O잖아요. 그 물로 이렇게 막 만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친환경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경제성이 안 좋다.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일단은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현대차의 넥소. 넥소가 7천만 원대로 좀 다소 비쌉니다. 물론 명품차에 비해서는 좀 안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서민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7천만 원이 비싸고 또 수소를 충전하는 데에도 연료가 비싸요. 일반적인 석유 이런 휘발유라던가 전기보다 더 비쌉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소차 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용이 5만 달러고 휘발유, 주유소 설치하는데 30만 달러인데 네. 이 수소차 이 충전소 설치 비용이 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용보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 비용이 무려 40배나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밀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135개 정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작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도 이 사업성이 안 나와서 경제적으로 새로 신규 진입하기가 결국은 주유소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사.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된다. 충전이 어렵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수소차 타시는 분들이 지방 멀리 내려가면은 충전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표출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그런 기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땅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135개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100개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경제성으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친환경만 좋고 이런 점이 현실적으로 전기차로 친환경 차는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차의 대세에 전기차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배터리주,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의 수급에 대해서 요즘 분석 기사가 좀 많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향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 업종마다 그 종목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계속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고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따라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씩 좀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좀 괜찮게 들어오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요. 이 8월 8일부터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번 빠져나오고 8월 16일 날 외국인이 지속 들어오고 기관 같은 경우도 8월 9일부터 쭉 들어옵니다. 중간에 나갈 때도 있지만 들어올 때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보면은 여기 외국인이 3거래일 들어왔죠.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들어왔다 보고 그리고 기관도 오늘은 약간 2,000주 팔지만 2거래일 연속 들어왔어요. 몇만 주 단위로. 자,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이건 전액 관련 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8월 20일 날 11만 주 들어왔어요. 대량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도 9만 9천 주 대량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6만 9천 주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11만 주 들어왔던 게 훨씬 더 크고 오늘 역시 덕산 테코피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들어옵니다. 오늘 약간 1,000주 빠져나가지만 8월 22일 날 외국인 9,000주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들어왔거든요. 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8월 21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어느 정도 2차전지 주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이슈 가운데서 주목할 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포비아, 뭐 화재 포비아 이런 것들로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원래 전기차가 화재가 약간 몇 년, 1년, 2년 전에도 화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별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전 세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수요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북미 쪽에서 쇼티지, 부족한 게 좀 많은 게 전해액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전액 수요 증가에 따라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액 기업들의 캐파가 증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시설이 계속해서 공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IRA 규정에 따라서 미국 현재 생산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이 전액 기업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덕산 테코피아나 뭐 동아 기업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엔캠 이렇게가 좀 상당히 좀 전액으로서 증설을 하고 있다. 캐파를 이렇게 보고요. 미국은 잘 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에서도 사실 중국은 전기차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비중이 2024년 7월에 전기차 비율이 51% 판매율이 그러면서 내연기관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판매량이 넘어섰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네. 이런 점에 따라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는 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굉장히 많고 미국도 큰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자국 내에서 모든 걸 좀 해결하고 싶어 하고요. 미국 시장의 추이 가운데서는 전액 기업들의 증설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채팅창에서는 트럼프 불확실성 얘기하시면서 아무래도 당선이 된다면 반도체 2차 전지의 또 하나의 뭔가의 또 빌미를 트럼프가 제시하지 않겠냐. 뭐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보조금과 방위비를 서로 좀 트레이드하고 싶어 하는, 네, 방위비를 좀 압박하는 그런 가운데 뭐 여러 산업들의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최근에 뭐 이런 발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결과는 또 나와봐야 알겠죠. 배터리 탑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 근거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탑픽 꼽아주시면서
목표 기대 수익률 얼마나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솔브레인 홀딩스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전액 기업입니다. 전액 2차전지 핵심 소재죠. 자, 그러면서 지금 북미 쪽으로 8만 5천 톤 가량의 캐파 계획이 있고, 또 그 밖에 헝가리 쪽으로도 6만 톤 구축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말레이시아 쪽으로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고, 근데 이 솔브레인 홀딩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미의 이쪽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 또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솔브레인이 반도체로 또 잘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둘 다 잘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재료의 판매 가격이 최근에 125% 상승하고, 바이오 헬스케어의 판매 가격 13%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고요. 매출이 3년 연속 성장하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굉장히 낮고요. 높은 자본 유보율을 갖고 있어서 저평가 종목으로서 상당한 강한 상승 원동력 모멘텀 발현 준비 중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 55,400원 선인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이 사실 93,000원이에요. 그래서 93,000원 전 고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7만 원까지 가면은 수익률이 25% 이상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7만 원 선으로 목표가 잡으시면은 한 20%에서 30% 가량 수익이 나실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이 지금 45,000원 선이거든요. 42,350원입니다. 근데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잡으시고 접근하신다면은 긍정적인 20%에서 30% 이상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의 전해액 생산 능력, 그리고 반도체 부분의 수혜까지 가져가는 솔브레인 홀딩스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